당뇨병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이 오르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20가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당뇨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임산부, 노인, 청소년 모두 당뇨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 증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는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식생활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발생하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증상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음식들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함께 알아볼까요? 당뇨병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상승하지 않도록 20가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1. 산사나무. 많은 사람들이 산사나무에는 당도가 높다고 말하지만 산사나무의 효능도 유용합니다. 모든 과일은 신체에 상응하는 유익한 효과를 가지며 산사나무는 노인에게도 매우 보호적입니다. 산사나무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2. 구아바. 구아바는 혈당을 낮추는데 특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르면 20여 년 전 대만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구아바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아바에는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설탕과 결합하여 주변 조직의 포도 당 이용률을 높이고 당과 지질 대사를 촉진하여 혈당을 조절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3. 사과. 다들 아시다시피 사과는 사람에게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사과를 하루에 1개 먹으면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사과가 영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에게는 사과도 큰 이점이 있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체내 혈당을 조절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예방하는 동시에 사과에 함유된 펙틴은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예방하고 혈당 수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셋. 곤약. 곤약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곤약에는 많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곤약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지방과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며 원화제, 식욕을 돋우는 등 다양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효과. 맛있는 건강식품. 5. 메밀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메밀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의 활용이 빨라지고 혈당이 낮아져 당뇨병 환자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6. 검은 구기자. 붉은 구기자 등은 많은 사람들에게 흔하지만 검은 구기자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검은 구기자 열매는 간을 보호하고 시력을 향상시키며 혈압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당을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면 오폐물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신체의 혈전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발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7. 연고치약. 연고씨도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쓴맛이 강해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연고씨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열을 없애고 내열을 내리며 혈액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설탕. 효과.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연자국을 조금 더 마시거나 연자차를 끓여 마시면 혈당 안정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시도해보세요. 8. 옥수수 수염에는 사포닌, 쓴 배당체, 플라보노이드, 유기산 및 기타 물질이 풍부하여 이뇨제, 붓기 감소 및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당뇨병 환자가 자주 마심으로 설탕 대사를 변화시키고 혈당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9. 다시마.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다시마에는 특히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또한 인체에 필요한 기타 미량 원소도 매우 풍부합니다. 단점으로 인한 일부 갑상선종 증상의 경우 더 많이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다시마는 구호를 위해 데려왔습니다. 또한 다시마는 인체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이뇨작용을 하며 혈당을 낮추는 효능도 있으며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적당량을 조금씩 섭취해도 그 효과는 매우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10. 검은 콩 식초에 담가. 식초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식초의 효능은 자명합니다. 불린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천연 인슐린도 풍부합니다. 검은 콩을 질투심에 자주 담그면 당뇨병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당뇨병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혈당이 오르지 않고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20가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세요. 특히 걷기 등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습니다.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는 주 5일, 외회 30분씩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고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찾으려면 가슴과 배를 들어 올리고 보폭을 길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고 팔을 높이 흔들고 앞을 바라보면 팔꿈치, 관절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다. 산책 직후에는 적당히 하고 스트레칭을 하며 몸이 천천히 진정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요리에든 고추를 조금만 첨가하면 훨씬 맛있지만 고추는 당뇨병 환자에게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이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쉽게 혈당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당뇨병 환자는 고추를 적게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도 일상생활에서 좋은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해야 하며 맹목적으로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상태가 심각할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의사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고 영양사와 함께 합리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0세에서 59세 사이에 이런 불길한 일을 겪는 것은 노년의 불행의 징조이므로 경계해야 한다. 50세부터 59세까지의 10년은 사람이 노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을 겪을 수 있으며 어떤 일은 나중에 인생에서 불행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당신은 더욱 경계해야 하며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노년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1. 건강 문제. 건강 문제는 나중에 인생에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50대 59세 단계에 접어들면서 혈압 상승, 콜레스테롤 상승, 골다공증 등 신체에 갑자기 어떤 변화와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신체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 문제의 출현은 노년기에 사람들에게 많은 불평과 고민을 안겨줄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동성이 제한되고 노년을 즐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 인식과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안정적이고 좋은 발달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건강하게 식사하기, 정기적인 신체 검사 받기 등을 의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모두 우리 자신의 신체 건강을 위한 노력입니다. 즉,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2. 재정적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은 노년의 불행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50대 59세 연령층에서는 경력의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에는 어느 정도 부를 축적했으나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부를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는 저축한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빚도 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안, 연금 부족 등 악영향이 연쇄적으로 작용해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평안하게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노년의 전반적인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제가 좋을 때 더 많은 축적과 비축을 하고 20년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보내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해야 합니다. 관계 붕괴. 관계의 붕괴는 또한 노년의 불행의 신호입니다. 50대 59세가 되면 아이들은 성장해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아마도 일, 생활 및 기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가족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나 기타 사교계의 변화로 인해 관계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족과 우정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대인 관계의 붕괴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평생을 이어오던 대인관계가 갑자기 변한다면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오해와 갈등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때에 해결하십시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중년기부터 가족관계와 우정관계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과 이해, 관용을 통해 갈등을 없애고 성실하게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50대 59세 연령층에서는 갑자기 불운한 일이 생기면 나중에는 불행의 징조가 될 수도 있다. 건강 문제, 재정적 어려움, 관계 붕괴 등은 모두 노년의 고통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경제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며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5년의 행복과 원만함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는 편안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끝 운동만 고집하던 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4가지 주요 이점 또는 놀라움. 건강보조는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보존이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강유지의 목적은 합리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좋은 일과 휴식, 정신의 조절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 건강관리는 음식의 균형과 다양성을 강조하는데 인체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먹거나 편식하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음식을 합리적으로 혼합해야 합니다. 또한 식사량과 빈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과식이나 과도한 다이어트를 피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 역시 건강관리의 필수 요소로 운동을 통해 신체의 면역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의 대사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선택할 때에는 개인의 신체 상태와 취미에 맞춰 선택해야 하며 과도한 운동이나 운동 부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충분한 수면은 신체의 피로를 회복하고 세포를 복구하며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적인 일정을 유지하고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정신의 조절은 건강 관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분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악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발끝 운동만 고집하던 노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4가지 주요 이점 또는 놀라움. 1. 심폐기능 강화.
발끝 운동은 유산소 운동의 일종으로 심폐 기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발끝 운동을 하면 몸의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그에 따라 심장에 가해지는 부하도 늘어나 심근의 수축력과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장기간 지속되면 노인의 심폐 기능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2. 관절 통증 완화. 나이가 들수록 노인의 관절은 점차 유연성이 떨어지고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발끝 운동은 다리 근육의 근력과 관절의 유연성을 강화시켜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발끝 운동은 하지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다리 부종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3. 혈압 조절. 발끝 운동은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발끝 걷기 과정에서 노인들은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는 신체의 조정 및 반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발끝 운동은 몸 전체의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혈액대 산소와 영양분을 혈관벽에 더욱 완벽하게 작용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근력 강화. 발끝 운동은 다리 근육의 힘과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발끝 걷기 과정에서 노인들은 다리 근육을 지속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해야 하며 이는 근육 수축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지속하면 노인들의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강화될 수 있다. 발끝 건강.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편안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발을 모으고 발가락이 위를 향하게 하고 몸을 똑바로 유지하고 손을 옆구리에 놓습니다. 다음으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바닥에서 최대한 들어 올리세요. 이 과정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넘어지거나 자제력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 뒤꿈치가 일정 높이에 도달하면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낮추어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건강한 발끝 운동에는 많은 이점이 있는데 우선 종아리 근육의 힘을 강화하고 몸의 균형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발끝 걷기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신체의 유연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끝 걷기는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건강한 발끝 운동을 할 때 몇 가지 추가 기술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발가락을 아래로 눌러 종아리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를 늘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발 뒤꿈치를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발 뒤꿈치를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면 신체의 산소 섭취량을 늘려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떤 다른 형태의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은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요가 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과 노인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걷기는 노인에게 적합한 저강도 운동으로 심폐기능 개선, 근력 강화, 대사율 증가 등을 할 수 있으며 하루 30분씩 걷기를 하면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조깅은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강도 운동이지만 노인들은 조깅 시 적정량에 주의하고 무리한 운동을 피해야 한다. 자전거 타기는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근육과 관절을 운동시키며 육체적 지구력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신 운동으로 노인들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자전거를 타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의 유연성과 협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충격 운동이므로 수영 시 물 온도에 주의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요가는 호흡과 움직임이 결합된 전신 운동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감을 향상시켜줍니다. 먹을수록 젊어지는 오리지널 식품 6가지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는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화 단계에 들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기 전에 이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로 인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더 이상 피부가 탱탱해지지 않고 심지어 몸매가 좋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지만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갖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쉽게 노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가지 징후를 확인하세요. 사람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대개 노화기에 진입하지만 45세 이전에는 인체가 크게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45세가 넘으면 실제로 노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45세는 건강의 전환점으로 이때 인체의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면역력도 점차 약해진다. 어린 나이에 건강에 대한 초과 인출은 이때 여러 질병의 발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45세 이후에는 인체의 노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다. 다리와 발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체형이 변하기 시작하며 기억력이 감퇴되고 백발과 주름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노화의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5세는 노화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1. 소화 능력 감소.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소화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어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지 않게 되고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도 빨리 소화되고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배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후 고창증이 생기기 쉽고 가끔 설사를 하기 쉬우며 장운동이 부족하고 연동운동이 느려 변비를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기능의 저하도 노화의 신호이므로 적극적으로 노화에 맞서 싸우고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건강한 위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느슨해진 피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차 탄력을 잃고 잔주름과 처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색이 칙칙하고 누렇고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에 색소반점이 생기고 목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잔주름, 팔자주름, 눈밑지방 등 노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3. 치아가 민감해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 우리 모두는 치아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많이 봤어야 했는데
사실 그들의 치아는 늙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대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예민해지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치아가 막히는 현상이 치아 노화의 초기 증상입니다. 4. 기억 상실. 노화가 진행되는 남성의 경우 기억력이 저하되어 물건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잊어버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역시 신체의 노화에 따른 것입니다. 뇌는 나이와 특정 나쁜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인해 더 빨리 노화되기 때문에 뇌 퇴화 과정에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반응이 느려지고 사고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면 신체가 노화되었다는 의미이며 기억력 저하를 뇌 기능 개선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5. 탈모가 시작된다. 여성은 피부를 관리할 때 머리카락도 잘 관리해야 하는데 28세 이후에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서서히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체가 노화 과정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젊어지는 음식 6가지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1. 물고기. 생선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기로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등 영양분이 풍부하여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체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생선 자체는 특히 맛이 좋고 칼로리가 낮아 체내 과잉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므로 생선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노화 문제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토마토는 누구나 자주 먹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토마토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매우 높아 마법의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릇. 토마토에는 비타민C, 카로틴, 리코펜 및 기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인체의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특정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먹으면 노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녹차. 차는 세계 최대 기능성 음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의 종류도 많고 찻잎에 따라 효능과 미래 경험도 달라집니다. 가장 오래된 차 중 하나인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특성과 활력을 지닌 자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색소 반점의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녹차의 비타민 E 함량은 다른 차의 10대 18배에 달합니다. 녹차를 더 많이 마시면 피부 건강을 보호하고 자외선에 저항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반점을 하얗게 하고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혈류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와 소비를 촉진하고 좋은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땅콩. 땅콩을 먹으면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데 땅콩은 효능이 많아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가를 지닌 흔한 견과류입니다. 또한 땅콩에는 뇌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는 아미노산과 아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콩에 함유된 카테킨도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땅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으므로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당근. 당근은 피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영양가가 높으며 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 안토시아닌, 칼슘, 철 및 기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로틴은 노화 방지에 가장 좋은 성분이다.
카로틴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주름 발생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당근을 더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식초. 아세트산과 구연산 모두 강력한 살균 능력을 갖고 있어 피부가 염증을 줄이고 박테리아를 죽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인간의 노화를 억제하고 각종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초를 첨가한 물로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활력이 높아집니다. 노인들은 다리가 약해서 힘을 못 쓴다. 주의사항. 걸을 때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4가지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올해 65세인 삼촌은 매일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수년간 매년 정기 신체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장 아저씨는 다리와 발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는 쉽게 위층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무거운 물건을 감히 옮기지 못하고 위층에 올라갈 때에도 다리와 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삼촌은 다리를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여전히 계단을 오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이 피로와 다리 약함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칼슘은 얼마나 빨리 손실되나요? 50대 유경대 노인 중에는 일상생활에서 간헐적으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주의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여 발생하는데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서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게 되며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때때로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노인들은 칼슘 결핍으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주로 이러한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1. 신체 기능 저하. 인체의 소화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며 노인의 신체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하지 못하여 칼슘 결핍 및 영양실조에 걸리기 쉽습니다. 2. 호르몬 수치 감소. 부갑상선은 몸 전체의 칼슘 분포를 조절하며 혈중 칼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노인의 경우 신체의 호르몬 분비 수준이 크게 감소하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효과에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 다량의 칼슘 손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신장이 좋지 않음. 신장은 체내 비타민 D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비타민 D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체내 칼슘 흡수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칼슘 결핍이 생기기 쉽습니다. 4. 나쁜 식습관. 초기에는 생활 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요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었는데 나이가 들어도 이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소금 섭취는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칼슘 섭취도 증가하게 되어 체내 칼슘 결핍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약한 노년층. 주의는 질병의 징후. 사실 하지의 허약함은 칼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외에도 일부 질병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반달연골 부상. 반월판은 관절을 안정시키고 충격을 흡수하는 무릎의 섬유형 골판입니다. 반월상연골이 기능적으로 손상되면 관절통, 체액 축적,
부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 정상적인 보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뼈증식. 뼈증식증은 실제로 관절에서 자라는 뼈돌기이며 일반적으로 초기 단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뼈의 돌기가 떨어져 나와 으스한 몸체를 형성하게 되며 관절강으로 이동하면 관절통,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년 및 노년층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3. 윤활막염, 윤활막 연골통증. 많은 중 노년층이 운동을 위해 계단 오르기, 산 오르기를 좋아하지만 이러한 운동은 무릎 관절에 큰 마찰을 가져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 관절 통증, 부기, 수분 축적을 쉽게 일으키고 활액막염 및 활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윤활막, 연골 손상까지 발생하며 종양이 발생합니다. 4. 슬개골, 연골 연화증. 노인들은 슬개골이 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슬개골 내부의 관절 슬라이딩 트랙이 고르지 않아 걸을 때 다리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5. 뇌경색. 뇌경색은 뇌의 혈액순환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신체의 사지 조절 능력도 저하되며 특히 신체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지의 기능이 저하되어 보행이 불균형하고 보행이 불균형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약한 다리.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싶지 않다면 4가지 영양소를 보충하세요. 노년층의 경우 소화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영양 보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종류의 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 1. 단백질. 골절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인들은 씹는 능력과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 결핍에 걸리기 쉽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 약화가 쉽게 가속화되고 느린 움직임, 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육류, 달걀, 유제품 등을 하루 섭취량을 확보해야 하며 육류는 매일 40대 7g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그 사이에 생선을 더 많이 섭취해도 좋다. 2. 칼슘. 골다공증성 골절을 예방한다. 적절한 칼슘 섭취는 뼈 손실을 예방하고 골다공증 발병률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보충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노인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중노년층은 매일 우유 300ml, 대두 25g, 푸른 잎채소 100대 20g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3. 비타민 D, 골련화증 예방. 비타민 D 결핍은 골다공증, 골련화증, 칼슘 결핍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햇볕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햇빛 노출의 보충 효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식품의 D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4. 아연, 면역력 강화. 아연 결핍은 식욕 부진, 시력 저하,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연을 보충하기 위해 매일 해산물, 견과류, 동물 내장 및 기타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화는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영양을 보충함으로써 노화의 발생을 최대한 늦출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활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강을 첨가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마시면 큰 뱃살이 사라지고 뱃살과 허리가 가늘어집니다. 생강에 이들 첨가해 아침에 일어날 때 마시면 큰 배가 사라지고 뱃살과 허리가 가늘어진다. 생강에 이들 추가하고 일찍 일어나서 한 잔 마시면 뱃살을 없앨 수 있습니다. 생강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요리할 때, 특히 고기를 요리할 때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조금씩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강에는 톡 쏘는 냄새가 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장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변비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줍니다. 체중 감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강 자체도 추위를 물리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감기에 걸리면 생강과 흑설탕물 한 그릇을 끓여 마시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면 추위가 풀립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더 좋아지도록 해주세요. 따라서 아침에 생강물을 한 잔 마시면 몸의 찬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생강을 첨가하면 검고 냄새나는 변을 없애고 허리와 배를 효과적으로 가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뱃살을 제거합니다. 귤껍질입니다. 일명 귤껍질이라 불리는 것은 오렌지 껍질을 말린 것입니다. 이런 귤껍질은 직접 말리셔도 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귤껍질에는 성질이 순하고 물에 쉽게 녹는 리모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귤껍질에는 휘발성 오일, 헤스페리딘, 비타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휘발성 오일은 위장관을 가볍게 자극하고 효과적으로 위액 분비를 촉진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따라서 생강과 귤 껍질을 함께 조리하면 효과적으로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에 도움을 주며 체내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이지 않으면 복부 지방이 천천히 분해되어 하복부가 더욱 탱탱해지고 탱탱해집니다. 또한 생강과 귤 껍질은 자궁감기에도 효과가 있는데 항상 참기 힘든 생리통과 손발이 차갑다면 생강과 귤 껍질 차를 이용해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주의할 점은 내화성이 강한 사람은 생강과 귤 껍질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점이다. 생강간 귤 껍질 술을 만드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생강을 작은 조각으로 껍질을 벗겨서 2대3 조각 잘라낸 후 귤 껍질을 소량 채취합니다. 밀봉 가능한 컵을 준비합니다. 컵에 끓는 물을 넉넉히 붓고 잘게 썬 생강과 귤 껍질을 넣고 뚜껑을 덮고 5, 6분간 끓인 후 식혀서 마신다. 매콤한 맛이 난다면 꿀을 한 숟가락 더해 드셔도 좋고 꿀은 장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